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사회가 고작 6천년 전에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났다면 믿으시겠나요? 문자바퀴법, 학교, 의회, 건축, 의학, 비행, 청소년 제도까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단 한 문명, 바로 수메르 문명이란 사실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까지 여기서 탄생했는데요. 그 안에는 우정, 명예, 생로병사 같은 고차원적인 철학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간 이 문명에 대해 혹시 외계인이 도와준 거 아냐? 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외계인보다 더 흥미로운 건 인간이 어떻게 이런 문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느냐는 점이죠. 오늘은 그 미스터리한 여정, 수메르 문명의 탄생부터 멸망까지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메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교과서에서 외웠던 바로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곳은 강에서 떠내려온 퇴적물 덕분에 흙이 기가 막히게 비옥했어요. 덕분에 기원전 6천년 무렵부터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재배하며 정착을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이들이 바로 수메르인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도 불명확하지만 기원전 5천년경 그들은 마을을 넘어 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 첫 도시는 바로 에리두. 이 도시는 단순히 농사만 한 게 아니라 토기를 굽고 상업과 교역을 시작하며 도시 문명의 씨앗을 틔웠죠. 이후로 우르크, 키시, 라가시 같은 도시 국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문명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길가메시?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우르크의 왕이자 전설적인 정복자였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길가메시가 패권을 잡은 뒤 우르크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기후가 말썽이죠. 기온은 올라가고 비는 안 오고 강의 수위가 줄어들면서 농사 망함. 이건 거의 문명 붕괴 위기였어요. 그런데도 수메르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관계시설. 저수지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물을 끌어와 밭에 대기 시작한 거죠. 이건 말이 쉽지 엄청난 규모의 협력과 조직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휘하는 왕, 계획 세우는 사제, 관리하는 엘리트 집단이 생겨났고 도시 시스템의 시초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결국 수메르는 인류 최초로 인공농업과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을 동시에 갖춘 문명이 되었고 이는 기술과 사회제도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쟁기를 끌기 위해 소를 이용하고 수확물을 옮기기 위해 바퀴와 수레를 만들고 교역을 위해 돛담배까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교역을 통해 구리와 주석을 들여오며 청동기 시대를 개막합니다. 이처럼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직업이 등장합니다. 농부, 상인, 장인뿐 아니라 회계사, 제방사, 세금관리자, 심지어 경삭을 쓰는 사람까지요. 이제 기억만으론 부족해졌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처음엔 곡식 수확량을 기록하기 위해 점토 위에 물표를 찍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쐐기문자, 설형문자가 탄생하게 되죠. 세계 최초의 문자, 세계 최초의 영수증, 세계 최초의 이름 기록까지 모두 수메르에서 출발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문자가 생기면서 도시국가들은 훨씬 더 복잡한 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금, 거래, 인구조사, 농작물 분배, 미래 계획까지 다 문자라는 기술로 기록하고 예측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국가라는 개념이 가능해진 핵심 기술이었어요. 이후 수메르인들은 신전 지구라트 중심의 사회를 구축합니다. 지구라트는 거대한 벽돌 건축물로 종교적이면서 행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어요. 거기선 곡식을 저장하고 분배했으며 모든 생산물은 신의 소유, 왕은 그 신의 대리자였죠. 계층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왕신과 군인, 평민, 노예로 나뉘는 위계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복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종교와 신화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연의 힘을 신격화하고 수천 개의 신들을 믿는 다신교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해 매일 제사를 지내고 신전을 세웠죠. 신을 배반하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은 도시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신화는 바로 아눈나키 신화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 일을 시키고 인간이 많아지자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인간은 노동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런 세계관은 수메르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줘요. 수메르 문명은 이렇게 종교, 정치, 기술, 경제가 완벽하게 얽혀있는 복합 문명이었고 그 정점에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대작도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도 영원하진 않죠. 기원전 2340년 북쪽에서 온 아카드인 사르곤이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통일하며 최초의 제국 아카드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는 수메르 문명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종교와 행정체계는 유지하면서 언어만 아카드어로 바꾸는 융합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가뭄과 반란, 외부 침입으로 아카드 제국은 무너지고 다시 수메르인들이 일어섭니다. 바로 우르 제3왕조, 그리고 우르남무 왕과 슐기 왕의 시대죠. 우르남무는 인류 최초의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을 만들었고 슐기 왕은 문화를 꽃피우며 수메르 문명을 예술과 학문의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4년 이란 지역의 엘라민 침입으로 수메르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유목민 출신의 아모리인들. 이들이 바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땅을 차지해도 문명은 수메르의 것이었어요. 문자, 법, 신화, 행정제도,
건축 기술 그 모든 수메르의 유산은 이후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등 모든 중동 문명의 근간이 됩니다. 수메르 문명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뿌리였던 셈이죠. 결국 수메르 문명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놀라운 증거로 남았습니다. 최초의 도시를 만들고 맨손으로 문자를 탄생시키고 자연의 어머니, 강 속에서 수많은 과학과 철학을 일궈냈던 이들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인간 창조력의 시작이었죠. 외계인의 도움 없이 순수한 인간의 지혜와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 생기, 바퀴, 문자의 기원까지 돌이켜보면 수메르의 유산이 얼마나 현대 문명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그들이 놓은 초석 위에 오늘날의 우리가 서 있으며 우리의 미래 또한 누군가가 꿈꾸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수메르 문명이 남긴 위대한 발자취와 교훈을 전달드렸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도전 정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수메르 문명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바퀴나 문자를 만들어내던 그때의 그들처럼 우리도 지금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협력은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수메르인들이 그랬듯 지금 우리도 서로의 지혜를 모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가능성을 믿어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당신들, 바로 인간 자신이다. 수메르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한 기계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능성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의 손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늘 작은 아이디어와 협력에서 시작되었죠. 수메르인들이 거대한 초석 위에 문명을 세웠듯이 우리도 현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내일의 기초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불확실한 미래도 결국 인간의 손끝에서 느린 첫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보이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 위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 오늘 우리도 역사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